예, 반갑습니다. 이번 달부터 김문범의 소식지 종합 강좌를 진행하게 된 김문범입니다. 그 첫 페이지에서 보시는 성공하는 FP의 이달의 영업 전략. 예, 강사는 김문범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 강좌는 제가 한 15년 정도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는 매달 소식지가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던 버릇을 오프라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강좌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온라인 강좌다 보니까 시간을 3, 4시간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소식지 종합 강좌는 압축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좌를 좀 풀버전으로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장점만, 뭐 일반적으로 원수사들에서 각 회사별로 교육을 오게 되면 장점만 말하죠. 근데 저는 장점이건 단점이건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원수사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각 GA에 계시는 분들은 자료는 받았는데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시간이 그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진행 순서는 심플하게 나오죠. 손해보험사별 소식지 리뷰와 생명보험사별 소식지 리뷰로 됩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나 생명보험사 동일하게 진행 순서는 ABC 순서, 가나다 순서입니다.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손해보험사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DB손해보험에서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맞춘 간편 건강보험. 간편보험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던 간편보험은 고지사항별로 상품이 분류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325는 어떤 상품, 335는 어떤 상품, 뭐 투패스는 어떤 상품. 근데 이 상품은 세 가지 고지가 들어가죠. 335를 기본 베이스로 위쪽으로는 325, 315, 밑쪽으로는 345, 355. 그러면 기존의 DB손해보험에서는 325와 335는 있었습니다. 근데 315와 355는 없었죠. 그거를 한 상품에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고지 병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병력에 맞게끔 가입할 수 있게 한 업계에서는 최초의 상품인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타사와의 차별성은 고지사항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1년, 2년, 3년, 4년, 5년 고지, 이거를 한 상품에 다 묶은 거는 업계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된 신담보라 그래서 산정특례 관련된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개월과 5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지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회사별로 335, 345, 355, 뭐 315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각각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고지사항이 약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고지는 일반적으로 입원과 수술이죠.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동양생명은 수술에 대한 거를 안 물어봅니다. 그 대신에 질병에 대한 거는 6일 이상만 물어보고 재해에 대한 거는 14일 이상만 물어보죠. 요거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용종 같은 경우에 대장 용종을 뗀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다. 아니면은 무슨 뭐 1년 정도 지났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인수는 됩니다. 인수는 되는데 회사별로 아직도 특약에 제한을 걸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수술 특약 관련된 부분을 삭제를 시켜라. 감액을 시켜라.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수술 고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종으로 입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수술비를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양생명의 그 동양생명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고지에 불이익이 없고 상품 선택에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달에 나온 신상품인데 DB생명에서도 335 신상품이 나왔어요. 근데 동양생명과 약간 다르게 수술에 대한 거는 고지를 안 하는 건 동일한데 입원에 대한 거는 첫날부터 무조건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지난달에 동양생명 지점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DB생명 지점장님도 만나 뵀는데 DB생명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죠. 동양생명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동양생명 지점장님은 DB생명은 회사로도 안 봐요.
되게 좀 되게 작은 회사다. 우리 경쟁 상대가 안 된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에 내만보 동양생명과 레고보험 DB생명 상품을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동양생명이 먼저 나오고 DB생명이 뒤늦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DB생명은 동양생명 상품을 그대로 카피를 뜬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간편고지 상품을 만들 때 동양생명 상품을 보고 DB생명이 따라한 거죠. 그 대신에 고지사항을 약간 다르게 만들면 아무래도 상품 판매하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이었던 거죠. 어쨌든 3년 고지 관련된 부분은 이 두 회사가 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5년 고지 관련된 부분은 삼성화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삼성화재가 우리가 솔직히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빼놓고는 안 파는 회사라는 인식이 강해요. 왜냐하면 장기보험의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5년 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계 유일하게 암만 고지를 하는 경우, 암만 고지하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5년 고지 관련된 부분은 암, 뇌, 심장이나 뭐 간경화나 판막증이나 이런 부분이 6대 질병이나 8대 질병까지 고지를 하는데 삼성화재는 한 가지만 고지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3년에서 5년 사이에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사항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다 거절이거든요. 그럴 때는 대안이 삼성화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손해보험 요거는 암, 간경화, 심장 판막증까지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요게 이제는 포인트가 되는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고객님께 추천드리면 좋아요는 각각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DB손해보험에서 나온 나에게 맞춘 간편보험은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계약 전환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 전환제도는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실비를 1세대, 2세대, 3세대를 4세대로 바꾼다. 근데 이 상품은 특이하게 한 상품 안에 중간값에 있는 1년, 2년, 3년, 4년, 5년 고지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장 비싼 315 보험을 가입을 하고 1년마다 판정을 해가지고 무사고죠, 무사고. 사고 이력이 없으면은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부담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페널티 조항이 있을 때 중간에 병력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약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만 한 상품 안에 고지사항이 서로 다른 상품이 있기 때문에 무사고 기간에 따라서 그거를 변경해 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봤을 때는 요겁니다. 고객 신청에 따라 계약 전환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알아서 나한테 청약을 한 다음에 설계사인 본인한테 청약을 한 다음에 알아서 하게끔 두시면 안 돼요. 고객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리터치죠. 이 상품을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이력이나 사고 이력을 확인을 하고 없다라 그러면 다시 1년마다 연락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계약 전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는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보험료가 가장 비싼 315보다는 315와 가장 저렴한 335를 비교를 해봤을 때 특약별로 약간은 다르지만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보험료가 최대 36.8%. 제가 해보니까 평균 뭐 특약마다 약간 다르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조금씩 떨어지다 보면은 보험료를 10만원짜리가 7만원까지도 될 수 있는 거다 라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315 고지와 335 고지와 355 고지 대표적으로 2년마다 텀을 두는 상품을 제가 50세 남성 기준으로 100세 만기로 해서 설계를 해본 거예요. 단 설계 기준은 기본 계약은 최소로 놓고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그리고 뇌혈관천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특약 1,000만원, 질병수술비 30만원, 질병 1호종 수술비를 각각 구성해서 넣어봤을 때 가장 비싸게 돼 있는 315 고지사항이 15만원대, 가장 저렴한 335 고지사항이 11만원대. 그러면 대략 보험료가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315 고지사항 대비 보험료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10만 5천원에서
74,000원까지 한 3만 원 정도 빠지기 때문에 대략 특약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 정도 내려갑니다. 단 제가 잡은 기준은 제가 원래 늘상 하던 교육의 기준인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맞추는 그 특약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DB손해보험이 지금 1호종 수술비에 대한 5종 수술비가 업계 대비 거의 한 1,000만 원 가입금을 기준으로 한 2만 원 이상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지난달까지만 이렇게 판매한다 그랬다가 한 달 더 연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만약에 판매 중지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 2천 얼마인 보험료가 대략 2만 5천 원, 3만 원까지도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있는 거는 대표적인 DB손해보험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의 3, 4호 관련된 고지사항을 남녀 기준으로 제가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를 해본 거예요. 딱 내용으로 봐도 좀 뭔가 보이시죠? DB손해보험이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수술비 5종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땐 중증질환 심장 관련된 산정특례 특약이 상당히 좀 비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타사처럼 심장질환 진단비 요걸로 바꾼다고 하면 5종 수술비가 좀 올라가더라도 보험료 경쟁력은 생각보다 있다. 그리고 의외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샘플링으로 보내드린 자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위사 쪽하고는 따로 비교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있는 지금 회사 안에서 봤을 때 MG손해보험이 제가 설계를 해보면 가장 좋은 회사에 속해요. 이름 떼고 그냥 특약의 구성이나 보험료 봤을 때. 근데 안 합니다. 회사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롯데도 잘 안 하는 편이고 흥국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곳은 DB, KB, 현대. 그렇기 때문에 요 세 회사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의 가운데 있는 요 산정특례 특약 같은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넣게 되면은 요 정도 보험료가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종합으로 어느 정도 질병 관련된 암내 심장이랑 수술비를 구성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각 특약별로 봤을 때는 서로 보험료가 유리한 데가 있고 보장이 유리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3, 3호 고지는 의외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분들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 보통 이제 혈관계 질환들이죠. 만성 질환들인데, 이런 분들은 암 관련된 부분은 암 전용 상품이나 생명보험사로 많이 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암보험료를 빼고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수술만 빼고 2대 진단비만 별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 교육을 해드리는 거는 일반 샘플링이라고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설계를 해보시고 내 고객에 맞는 상품을 제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제 3, 4, 5 고지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롯데손해보험이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DB손해보험에서는 그 5년 고지가 6대 질병입니다. 5년 고지에 대한 게 6대 질병이에요. 5년 고지에 대한 게 6대 질병인데,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고지 관련된 부분이 3개만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뇌심장 관련된 거 물어보긴 하지만 심장 판막으로 가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1대1로 비교가 안 될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DB손해보험은 무해지 50%짜리지만 롯데는 일반형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는 심장질환을 안 넣었습니다.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만 넣은 거죠. 그리고 DB손해보험은 중증까지 넣었기 때문에 1대1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게 좀 무리는 있어요. 왜냐면은 3, 3호 고지랑 기본적으로 3, 3호 일반 고지랑도 한 20, 30% 차이가 나고, 거기서 3, 4호 고지가 조금 더 저렴하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일반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차이는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두시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3, 4, 5 고지는 롯데밖에 없기 때문에
DB손해보험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5 고지 관련된 거는 삼성화재가 있어요. 삼성화재는 실질적으로 상품이 좋아서 팔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뭘로 파느냐? 딱 하나죠. 5년 고지 관련된 부분이 암만 들어가니까. DB손해보험은 6대 질병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암만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암만 들어가고 DB는 6대 질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무조건 비싸다. 그러니까 삼성이 더 비싸야 된다. 당연히 비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내 심장 관련된 부분에 90일 면책에 다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은 좀 판매하기 시기상조라는 17종, 18종 관련된 요 18종 ADRG 코드가 들어가는 수술 코드가 들어가는 18종 수술비를 팔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판매는 안 하죠. 근데 단 말씀드린 대로 요 고지사항이 암만 돼 있기 때문에 암이 아닌 다른 중대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사항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선택하는 곳이 삼성화재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비갱신 산정특례 관련된 부분이 DB손해보험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요거는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뭐 매년 20% 지급받는 계속 받는 표적 항암이라고 하는데, 표적 항암은 아직까지는 좀 뭐 메인 특약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 대신 어쨌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매회 지급 질병 수술비는 손해보험사에서는 DB손해보험 한 군데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타사들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연간이래죠. 연간이래. 그리고 요실금 제한적의 치액이 안 되는 질병 수술비지만 DB손해보험은 기존에 있었던 1호종 수술비 매회하고 약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회 지급되고 요실금 제한적의 치액이 되는, 다만 생명보험사에서 일부 그 보상하는 별표 약관을 빼앗기 때문에 매회 지급이라고는 하지만 11대 질병과 암에 대한 거는 60일 이내 1회 지급되는 게 있다 라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 산정특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산정특례를 특약에 따라서 뭐 이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산정특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 관련된 부분은 물론 I68, I69가 빠지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선천 이상 관련된 부분과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상해 관련된 코드가 뇌 쪽은 되고, 심장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질환 진단비의 그 I20부터 50번까지 있는 코드를 다 포함하고 위아래 더 있으면서 선천 이상 코드와 S 코드까지 보장돼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뇌 관련된 특약, 심장 관련된 특약을 다 더해 봤을 때 산정특례가 가장 넓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건 제가 이제 오프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산정특례는 보험금 관련된 분쟁이 가장 적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라에서 판정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협심증의 폐생률이 어떻네, 뭐 이거는 뭐 기존에 뭐 있었던 뭐 질환이네,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일과성이네,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고 나라에서 판정을 해주는 거 기준으로 그거를 서류를 갖다 주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넓지만 보험금 받기도 가장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됐고, 5월 달에는 KB에서 10년짜리 나왔지만 DB손해보험에서는 비갱신용으로 일반, 자녀, 간편까지 해서 50세까지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심장 관련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특약이 될 수 있다. 단 보험료가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설계를 해보시고 기존의 뇌질환, 심장질환 비교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뇌질환하고 심장 관련된 산정특례 특약을 약관을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요 I20에서 25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심장질환 진단비, 심부전 부정맥 관련된 게, 부정맥은 I47에서 49까지고요. 심부전은 50이죠. 그리고 심장 염증 질환이니 판막 질환이니 기타 심장 질환들은 대부분 30에서 46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26, 28, 30에서 50일 요 라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질환 진단비, 특히 뭐 I49 심실제동이 되네 안 되네 다 포함을 해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산정특례 심장질환은 보시면 I20 밑에 D코드, I코드, I코드가 있고, 요 지금 밑으로 봤을 때는 예, 코드가 70분대도 있고 Q코드인 산정코드, 선천 이상도 있고 S코드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기계를 비교를 하더라도 더 넓고, 예, 심장질환 비교했을 때는 훨씬 넓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쌉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뇌혈관 질환 진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은 I60에서 69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68하고 69가 빠지기는 했죠. 근데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냥 뇌졸중 코드는 다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얘는 이게 빠졌지만 뭐가 좋냐? 이 두 개의 손상 관련된 상해 뇌출혈이죠. 예. 요거랑 선천 관련된 기형 부분이 다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드신다고 했을 때는 산정특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처음에 이게 5월 달에 KB에서 나왔었을 때는 10년 갱신형이어서 비갱신형이 당장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DB손해보험이 말 그대로 사고 친 거죠, 그냥. 예, 보험료가 비싸도 보장이 가장 넓고 좋은 비갱신형, 예, 상품을 내놓으면서 간편까지 같이 내놨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정특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공부는 해보시고, 이 특약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심장질환 많이 팔고 허혈성도 많이 팔지만 앞으로 상황은 산정특례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쟁거리가 가장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KB손해보험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의 포인트는 담보별 보험료 할인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담보별 최대 22% 할인입니다. 작년에 KB손해보험에서 보험 세일을 했었죠, 세일. 예. 예, 완전히 전체 보험료를 내려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농협손해보험에서 가성비구 건강보험, 성인보험이죠. 그걸 설계를 해보시면 10만원짜리가 뭐 실질적인 납입보험료는 88,000원이다, 8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전체를 할인한 거고, KB손해보험은 부분적인 할인입니다. 이 표적항암, 암진단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전에 DB손해보험 검토를 해보면서 지금 슬기간편 관련된 부분은 간편보험을 DB손해보험과, 예, 현대해상과 비교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지 않죠. 왜냐면은 DB손해보험도 일부 할인했고 현대도 할인했습니다. 결론은 이것만 봤을 때는 최고인 것 같지만 아니죠. 원래 소식지 자체는 자기네들 다 잘났다고 이게 만든 거예요. 좋다고, 최고만. 예, 최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제가 하는 소식지 리뷰의 베이스는 그거를 서로 비교해서 장점은 부강시켜주되 단점은 속된 말로 치면 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설계를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타사들도 보험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된다 라는 포인트고, 바로 전 타임에 제가 산정특례 관련된 심장 약관을 봤었습니다. 요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심장질환 관련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산정특례만 가능한 코드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비교를 해봐도 거의 1대1로 매칭이 되면서 훨씬 보장 코드가 범위가 넓어지죠. 다만 확률적으로 50%짜리가 100%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냥 비율적으로 훨씬 늘어났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똑같이 보험금 받는데 분쟁이 가장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어떻게 봤을 땐 포인트죠. 이거는 물론 보장이 아무리 좋아봤자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 버리면은, 예, 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 두셔야 되고, 참고로 DB는 비갱신형, 일반 간편, 잔여가 되지만 KB는 갱신형 10년짜리만 됩니다. 예, 갱신형으로 10년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에 있는 이 심장질환과 허혈성에 대해서는 제가 산정특례든 순환기가 나오기 전에는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우리가 기존에
이게 100% 보장되는 심장질환 진단비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단 심장이 원래 근육덩어리죠. 근데 심장의 근육을 보장하진 않고 심장의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동맥과 정맥과 관상동맥, 요거를 실질적인 둘러싸고 있는 혈관만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심장 전체까지 포함을 시켜보면은 100%가 아니고 55.8%입니다. 물론 이거는 통계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거의 55에서 6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심장질환으로 돼 있는 부정맥, 심부전, 관련된 부분을 다 더해보면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부정맥 심부전을 합치면, 심장질환으로 봤을 때, 한 90% 초반대, 90 한 2, 3% 정도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특정 채널에서는 허혈성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심장질환은 보험도 받기 힘들고 뭐하고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뇌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만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뇌 관련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 종양이나 이런 부분은 암에서 보장해주죠. 그리고 별도로 치매보험도 들어요. 질병의장도 다 들고. 근데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혈관만 보장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반 조금 더 보장되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심장에 다른 질환이 생겼을 때는 실손의료비 빼고는 받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수술한다 그래도 뭐 질병수술비나 종수술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뇌는 뇌혈관만 보장해줘도 암이라는 특약이 있고 치매라는 특약이 있고 질병의자라는 특약이 있고 비타 등등 나머지 특약들이 보완제가 있는데 심장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는 허혈성만 보장을 받으면은 심장질환에 대해서 5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정맥, 빠르게 뛰고 늦게 뛰고 지멋대로 뛰는 거죠. 너무 많이 뛰는 거죠, 지멋대로. 이거랑 심장 자체가 아픈 심부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심장보장 디테일 공부하기는 내용적으로 구분만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타사와 비교한 거는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왜냐면은 진단비가 보장이 많다라기보다는 항상 KB는 말을 하는 건 수술비 보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커 보이는 효과가 있지 보장의 범위가 넓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 2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참고만 해보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뇌혈관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있는 뇌혈관 코드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산정특례 쪽에서 되는데 여기 말씀드린 68번과 I68과 69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만약에 보장이 안 된다 그래도 외상성 뇌출혈 코드하고 Q코드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뇌혈관 질환 진단비보다 좀 낫다. 좀 더 좋다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산정특례 관련된 심장질환 지주막하 뇌출혈인 뇌출혈 관련된 뇌 관련된 요 부분도 내용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고객들한테 제안을 할 때 샘플링적인 자료죠. 자료니까 요거를 보시고 설명을 하실 때 다만 항상 소식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비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해당되는 보장 금액을 받으려면 여기 있는 거 다 가입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게요. 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달도 그렇고 상품에 대한 변동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근데 이 335 간편보험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안을 이걸 할까 말까 솔직히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농협은 상품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언더라이팅이죠. 심사. 심사가 저희 말로는 저희들 표현으로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가지고 막 거절 때려버리고 보안 때려버리고 계속 사람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간편보험 말씀드리면 간편은 원래 이재력을 따지면 안 되죠. 고지사항만 해당이 안 되면은 그냥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외 질환에 속하면은 조건에 맞게 인수를 받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뇌하고 심장 관련된 진단비만 넣어가지고 심사를 넣었는데
위쪽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거절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자한테 다시 재심사를 올렸죠. 내가 가입하는 거는 이대진단비인데 너가 왜 암 관련된 거 있다고 거절을 하냐. 그러니까 승인을 내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재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재력이 그 설계사분들이 본인들이 설계한 특약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이재력 자체를 잡으면 안 되죠. 원래는 간편보험은 옛날에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꾼 건데, 아무튼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관성이 있는지 질병과 특약이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드려요. 전산 그냥 끄세요. 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분, 2대 진단비 관련된 부분은 업계에서 거의 최저예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성분, 2대 진단비는 농협을 제한을 해보셔도 된다. 9패스죠. 335.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블 9패스는 이 상품은 이 투약 때문에 거의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지금 DB손해보험,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DB손해보험 상품이 좀 핫하다고 하면, 이 메리츠화재에서는 유사암 납입 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푸시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우스갯표현으로 메리츠스럽다 그러죠. 메리츠스럽다. 얘네들은 모르겠어요. 상품 소식지도 마지막에 나오고, 지금요 유사암 납입 면제 관련된 부분도 오늘도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에 원래 있었죠. 어린이 보험에 있었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31세에서 35세는 롯데 손해보험이 유사암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이 롯데 손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31살부터는 납입 면제가 없어요. 근데 롯데 손해, 이 메리츠화재가 70세까지 납입 면제를 조건으로 상품을 만들었죠. 근데 메리츠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얘네. 그래서 어떻게 해놨을까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더 좋은 알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알파 플러스는 비갱신, 얘는 갱신, 그리고 얘는 암 전용까지만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7월 1일 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335 간편보험도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소식이 날라왔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재밌는 건 20년 갱신형까지만, 335 간편보험의 비갱신형은 안 돼요. 그리고 20년 갱신형도 월납보험료 12만원 이상만. 결론은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론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간편보험의 비갱신은 안 되고, 간편보험의 갱신형도 보험료가 맞아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약관상 그 가입 설계서 상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사암 보상 개시일 이후부터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중에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돼 있는 거고, 밑에 보시면은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저해지 관련된 알뜰암 보장보험. 원수사분들은 일반형 많이 팔지만 아직 그래도 대리점분들이나 좀 저렴하게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이 50% 무해지형인 알뜰한 건강보험을 보장보험 많이 팔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듬뿍 담은 암보험도 간편심 사양이 우선제가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오늘 바뀐 이 간편보험이 어제는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리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는 간편보험을 많이 팔기 원하고, 그리고 일반형을 많이 팔기 원하는 건 알겠는데, 차라리 안내장에 좀 정확하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설계를 해보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요 내용처럼 이 위에 있던 유사암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뜰한 보장보험 저해지 50% 저해정을 파신다거나, 간편보험을 비갱신형으로 파신다거나, 12만원 미만으로 간편보험을 갱신형 파시는 분들은 유사암 난면에 해당 사항은 없다. 단 메리츠가 메리츠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 나온 게 메리츠에서 특정 면역 항암 약물 치료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신경 별로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소식지를 보다가 쭉 내용을 검토를 하는데 갑자기 요게 하나가 면역이나 표적하고 좀 다른 게 있었고요. 요 문구가 되게 좀 뭔지 싶었어요. 뭔지.
그래서 제가 표적 항암하고 면역 항암, 면역 항암인데 면역 항암의 특정 면역 항암 약관을 찾아보니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특정 면역 항암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예, 많지는 않은데 이게 그러면 결론은 방금처럼 말했던 표적 항암에도 보장하지 않는 면역 항암 치료비가 지금 기준으로 뭐냐? 요 빨간 박스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예, 그럼 이 네 개가 어떤 건지는 저도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료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표적 항암이 한 50세 남성분 기준으로 한 보험료가 4,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한 400원대였어요. 그러면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일반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10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면 표적 항암은 저는 한 5 정도 봐요. 확률상. 그러면 이게 특정 면역은 1 정도 봅니다. 이게 어떤 비율이냐면 저는 고객분들한테도 이런 설명 드립니다. 표적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일반암이라고 표현을 하면 표적 항암은 고해감이겠죠. 예, 그리고 이 특정 항암은 1대 고해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는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통계적으로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 특정 면역 항암 치료 약물 치료에 대한 거는 저는 우선은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메리츠화제 간병인 일당이 원래 30일짜리와 180일짜리가 있었는데 90일짜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요거는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 베이스는 어쨌든 180일을 제한하는 게 맞아요. 30일은 너무 짧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싸게 팔고 그냥 짧게 보장받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원래 이번 일당이 180일이죠. 그러니까 180일을 베이스로 두되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보험료가 생각보단 저렴하게 나와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그 보험료 차이가 생각보다 또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10만원짜리가 5만원짜리 된다 그러면 확 눈에 띄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간병인을 많이 가입하시는 60세 기준으로 뭐 한 38,000원짜리가 29,000원, 만원 차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180일짜리를 제한을 하되 일부 고객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하겠다 그러면 그럴 때 제한해 주세요. 예, 그러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된 부분이 삼성화재가 있는데 삼성화재는 솔직히 장기 보험에 대해서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병인 사용일당이 타사와는 다르게 딱 하나 지금 얘네 삼성화재만 있는 건 최증형 간병인 플랜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 왼쪽 밑에도 보면은 5년마다 10%씩 늘어난다. 라는 거는 최증형은 좋은데 옆에서 그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비갱신 최증형 간병일당과 갱신형 간병일당을 20년납 100세 만기와 20년납 20년 만기 비교를 해보면 40세 남성 기준이지만 보험료가 너무 차이나요. 너무 차이나요. 예, 그리고 간병인 지원일당과 비교했을 때는 이 최증형 간병인 사용일당이 좀 비싸요. 예, 비쌉니다. 다만 지원일당이 10년 갱신 메리츠고 얘네는 비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체증되는 기간이 2배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죠. 여기 왼쪽 거 보시면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거의 뭐 4, 50년 돼야지 2배로 뛰니까 그동안 물가가 2배만 뛰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시되 체증형으로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냥 20년 비갱신형이나 아니면 20년 갱신형이나 그냥 비갱신형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손해보험은 상품적인 특징은 이번 달에 여기 슬라이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80만 원까지 들어가요. 80만 원까지. 근데 보험료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 특히 자동차 사고 이런 분들은 제한을 많이 겁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안 돼요. 영업용은 안 되고 그리고 뭐 설계사들마다 제어가 좀 걸리니까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80만 원까지 들어가고 간편보험 최저보험 간편플랜 최저보험료가 15,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데다가 이 특약보험료 자체가 엄청 싸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재력이죠. 보험금 청구 이력이나 사고 이력이 없으신 분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되 심사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저희는 설계사로서 고객을 터치할 수 있는 자료를 발송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거에 대한 미끼가 될 수가 있죠. 충분히.
심하게는 대형사 대비 타 대형사 대비 보험료가 자동차 보상 치료비가 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 이 하나손해보험에서 요거를 넣어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생명보험사 종수술비를 쓰는 유의한 회사 중 하나예요. 다른 회사는 어디냐면 MG죠. 그리고 하나가 있고, 예, 원래 있는 게 생명보험사죠. 예, 약관상으로는 가장 좋지만 MG는 안 하는 회사고, 하나손해보험은 그레이드 건강보험, 즉 건강체가 아니면 안 하는 되기 때문에 메이저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백 6000이라고 지금 유사암 1대 일반암 10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을 새로 하나 출시했는데, 기존에 이게 메리츠에도 있고요, 현대에도 있었고요, KB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암 100하고 유사암 2000, 네, 만약에 뭐 일반암 200하고 유사암 2000을 넣어가지고 1대 10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면 보험료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을 하되, 실질적으로 제안을 할 때는 뭐 고객한테 연락할 때 이런 게 있다라고 연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안을 할 때는 1대1 플랜으로 가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일반암이 너무 많고 유사암이 없기 때문에 유사암만 넣어줘야 되는 경우는 예외적일 수 있죠. 근데 가능하면 요거는 고객한테 홍보용으로 뿌리고, 실질적으로는 일반암 비중을 최소한 1대1 정도 가는 플랜을 설계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솔직히 지금 완전히 마이너 회사고 좀 보상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상품은 뭔가 계속 내놓습니다. 뭔가 계속 내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화손해보험이라는 브랜드는 지금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데, 보험료는 지금 상위사예요, 상위사. 그러니까 하위사들의 일반적인 영업 전략은 좀 특약을 한도를 올리거나 보험료를 싸게 해서 팔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얘네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식으로 계속 뭔가를 버둥버둥 하고 뭐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특별하게 메리트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검토를 해봐야겠죠, 있으니까. 예. 근데 첫 번째, 이거 전부터 나왔었죠. 예, 성인보험에서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된 심장질환 관련된 납입면제가 유일하게 된다. 근데 이건 단 요거를 넣으면은 한 40세 남성 기준으로 한 10,000원 합니다. 여성 기준으로는 40세 여성 기준으로 한 5,000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특약으로 따로 선택해서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특약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선에서 10,000원이라 그러면 인정은 하는데, 다른 특약에 대한 경쟁력이 애매한 상황에서 10,000원을 더 내라 그러면은 설계사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시 납입면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단 이게 기저질환, 뭐 기존에 뭐 기왕력이라든 기왕력은 아니겠지만 이재력이 기왕력이 있죠. 기왕력이랑 가족력, 기타 등등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1호종 1,8종에 대해서는 제가 뒷장에 보여드리겠지만 들어간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암 100, 5,000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3,000짜리 기가입자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손해보험이 MS가 몇 프로 안 되죠. 찾기가 우선 힘들고요. 이렇게 제한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에 있는 이게 1호종하고 1,8종을 동시 가입했을 때 플랜입니다. 그냥 오른쪽 먼저 보실게요. 이 맨 아래쪽 3종 수술비 50만원, 왼쪽 3종 수술비 50만원, 파입니다. 원래 200만원까지 들어가고 다 좋았는데, 1호종 플랜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18종 플랜을 넣어가지고 구성상 봤을 때 저희가 많이 판매를 안 하는 18종은 한도 제한을 안 걸고, 1호종에 대해서는 한도 제한을 걸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수술비 플랜만 팔기 위해서 하나손해보험을 과연 할 거냐, 좀 애매하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관련된 납입면제를 원하고 하나손해보험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수술비도 없으니까 다 넣겠다, 그러면은 그때 제안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치아보험 관련된 부분은 지금 코드 보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K02, 04, 05만 보장하는데,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잔존치금 관련된 K08,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K03은 교묘증이나 마모증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안 되는 부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치아보험은 보존 관련된 치료는 예, 현대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을 했는데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입 연령은 5세까지만 교정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이 기존의 간편 플랜 운전자 보험에서는 기존 한도가 30에서 50으로 올렸고요. 예. 그래서 이 간편 플랜도 운전자 보험에서 현대해상도 자동차 보상 치료비가 50만 원 들어간다 정도 알고 계시고, 요는 빅데이터 심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건지 저희한테 별로 좋지 않은 건지는 실무적으로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심사를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보험의 요 두통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됐다. 예외질환의 인수 조건, 그리고 4세대 실비는 지금 전환율이 1.5%밖에 안 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하길 원한다 그러면 전환시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비싸더라도 좀 유지할 만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기존 거 그냥 두시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더 비싸지거나 유지가 안 되면 그럴 때는 전환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프로모션을 걸고. 근데 이거를 뭐 1세대 가지고 계신 분과 4세대 가지고 계신 분을 비교를 한다? 실질적으로 고객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싸고 유지 못하면 전환, 비싸도 유지하면은 그냥 둡니다, 우선은.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국화재는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내용 도구를 한번 보시고, 요 운전자 보험의 변천사 등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간에는 지금 손해보험까지만 제가 쭉 검토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생명보험 관련된 내용을 제가 소식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